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잠씨입니다. 자, 4월 마지막 거래일에 LNF 주가 자체가 3거래일 만에 소폭적인 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자체가 14만 원의 가격대를 깨트리지 않고서 4월 18일부터 놓고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한 두 차례 정도 소폭적인 매도를 보인 것과 달리 꾸준하게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결국 17만 원 선 가격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1차적으로 15만 5천 원대 그리고 16만 원대의 가격대까지도 돌파가 되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바닥권 탈피의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사실입니다. 물론 주가 자체가 3월 달에 SK온과의 13조 2천억 원대의 공급 계약 그리고 유럽의 주요 고객사 노스볼트와의 9조 2천억 원대의 공급 계약 자체가 결국은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구간 속에서 매도의 기회를 주면서 오히려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두 단계 빠져버렸던 것도 사실이죠. 이제는 주가 자체가 고객사 다변화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 속에서 업황 자체만 다소 좀 1분기부터 시작해서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의 부진 여파 자체가 축소가 되어지는 그런 구간이라면 결국 중장기 성장과 관련된 이 모멘텀 자체가 주가가 바닥을 좀 강하게 탈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또다시 반짝반짝거리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테슬라의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수요보다는 테슬라가 중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하면서 중국 내의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정규장 시장에서 15%나 급등을 했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적 약보합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의 약진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LNF를 비롯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더 강하게 주가가 바텀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와 같은 재료 자체는 아니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바닥을 탈피하고 나서 바닥 탈피 징후들이 조금씩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심리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닥권 탈피의 심리적인 개선 효과 자체는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론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다만 시장에서 전망해 놓았던 그 컨센서스 대비 좀 부합되는 실적만 나와주게 된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SK온, 현대차 그리고 노스포트, 폭스바겐과 관련된 완성차 업체와의 향후 중장기적인 시너지 자체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북미 배터리셀과의 MOU 자체를 맺어가는 부분도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구체화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분명히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현재는 주가 자체가 그래도 수급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최근에 외국인들도 좀 간간히 동반적으로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구간 자체를 여전히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에서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1개월 누적대 매매 포지션 자체가 25만 주대로 매도 규모 자체가 좀 많이 축소가 되어져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간간히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도 거의 22%를 향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결국 주가 상승에는 좀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이죠.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9일이니까 다음 주가 맞죠.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동사가 1분기의 경영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이제 IR을 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광목 가격이 최근 들어서 하향 안정화가 되어져 있는 구간 속에서 다양한 고객사 다변화와 더불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주었던 이 구간 속에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 사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타진 정도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종목 자체가 연초 들어서도 상당히 좋지 못한 구간 속에서도 이미 우리 주잠시 구독자분들은 상저 하고의 실적 자체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반기가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최근에 광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업황 부진 여파가 지속이 되어지다 보니까 주가에 강하게
강하게 반영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이제 LNF 주가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오히려 기관들의 매물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촉매지기는 재료로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참식 구독자분들이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개수적으로 주가 자체가 바닥이 어디냐 이렇게 개수적으로 대략 난감해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주가 자체는 주봉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중 바닥을 좀 찍어주는 구간 속에서 저점 자체가 조금씩은 높아져 있는 이 구간 속에서 결국은 주가 자체가 17만 5천 원의 가격대죠. 주봉사로 보면 확실하게 나오죠. 17만 5천 원대의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는 20만 원대 정도 수준까지도 다시 한번 추세적인 오름폭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여전히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으로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17만 5천 원의 가격대가 역시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전에 노스볼트와 관련된 그런 재료가 나오는 구간 속에서도 이 구간 자체가 좀 지지가 되었다라면 적정 정도의 출렁이 보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줬을 텐데, 물론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최근 고유가의 행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물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와 더불어서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동조화된 여러 가지 흐름도 우리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컨트롤에서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모멘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번 상승 시점은 주가 자체가 좀 출렁이는 구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월 달에는 1차적으로 17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먼저 돌파하고 난 다음에 20만 원 정도 구간이니까 지난 3월 달에 직전의 가격대 그죠? 우리가 19만 7, 8천 원 정도서는 단기적으로 손실이 보신 분들은 BP 정도의 가격이 왔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좀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17만 5천을 돌파하고 나서 20만 원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진 구간에서는 역시 우리가 하반기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기다려 오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일정 부분은 이제 바닥을 아까 주봉선으로 놓고 봤을 때도 삼중 바닥을 찍어주면서 바닥을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주가 자체가 다소의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락폭보다는 상승폭 쪽으로의 전환 자체가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 우리가 가져보고 대응을 해보죠. 물론 이제 LS그룹과의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과 또 리튬 인산철이죠. LFP와 관련된 저가형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자체는 캐점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25년도 하반기 정도가 예정적인 리튬 인산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양극재 생산과 관련된 양산 부분 자체도 결국은 동사가 준비를 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지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달에 본격적인 장세가 주 후반부터 진행이 되면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시장의 전망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간 속에서 실적에 관련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5월달 장세가 시작이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5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5월달 장세는 4월보다는 좀 더 진전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보유하 계신 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해가시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